오늘은 GTX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GTX의 예정역, 그리고 정차가 계획되어 있는 역, 그리고 추후에 개발 여지가 있는 곳들의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오르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GTX를 통한 이런 가격 상승 여력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TX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까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덴데크. 그럼 GTX의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기 전에 GTX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GTX의 과거의 청약 경쟁률, 그 인근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TX에 따라 돈이 흐른다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을 제가 채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쓴 책 청약의 시간에서 출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GTX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GTX는 서울의 외곽의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서울의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서울의 외곽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거점 도시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서울의 진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GTX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착공된 곳이 있고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GTX의 파급력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울의 도심의 주요 거점 도시를 지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수도권을 도는 노선은 별 그렇게 파급력이 없지만은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진입하는 그런 지하철의 노선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들의 가격 상승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GTX 같은 경우는 서울의 외곽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GTX 같은 경우에 현재는 총 3개의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GTX D 노선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부터 경기도 화성 동탄, 그래서 이 지역에 정차하는 그런 GTX의 역사가 있는 곳에 초역세권의 아파트 가격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GTX B 노선과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착공이 안 돼 있고요. GTX A 노선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 송도에서 경기도 마석, 그리고 GTX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지금 수원까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GTX 인근의 청약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동탄역에 이제 디에이트르의 청약이 있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어마무시했죠. 그 이전에도 동탄에도 청약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우선 동탄역 같은 경우에 2020년 6월에 동탄역 해리엇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0년 6월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에 경쟁률인데도 불구하고 세 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 이 동탄역 해리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양을 했던 데이트르보다는 입지가 다소 좀 떨어지는 측면, 역하고의 거리가 조금 멀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굉장히 큰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GTX B 노선이 지나가는 인천의 부평 SK뷰 같은 경우, 해모르 같은 경우에도 청약 경쟁률이 105대 1의 세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GTX의 교통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곳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데이트르 같은 경우, 동탄역 데이트르 같은 경우에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후에 이제 이러한 경쟁률, 그리고 추후에 이런 GTX의 가격 변동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예측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런 가격들이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지역들에 관심을 갖고 지금이라도 빨리 선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추후에 착공을 앞둔 이런 지역들에 빨리 선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런 신문 기사들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또는 변경되는 부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한경의 기사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한 달 만에 4억 더, 배짱옥과 GTX, 왕십리, 인덕원 들썩이라고 하는 기사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GTX의 정차역 중에 추가로 이제 인용될 수 있는 그런 역들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한 달 사이에 4억이 올랐다고 해요. 물론 이거는 이 기사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일부 조금 자극적인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부의 아파트 가격, GTX 효과에 따라서 일부 아파트 개연성이 있는 곳들의 가격이 1억에서 2억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덕원의 전용 84제곱미터의 아파트 가격이 20억의 호가를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록수역 불발이라고 해가지고 안산에 이제 GTX가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들, 기대감이 있었던 지역들 중에 추가가 안 되는 지역들은 이제 실망 매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GTX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호재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이런 GTX가 정차하느냐 또는 정차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GTX의 개발 여건들, 진행 상황들 또는 예정지에 따라서 이 주택의 가격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내림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정이죠, 예정. 그리고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이런 GTX의 호재들이 물론 좋은 것을 많이 언론 매체나 이런 곳들에서,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리 플러스 추가적인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여지가 많을 것 같다는 추가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큰 폭으로 이렇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조금 불안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 시기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나야지 착공이나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착공의 시기는 많이 안 미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완공되는 시점은 미뤄지게 될 거예요, 많이.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주 무리를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 GTX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그게 과연 올바른 재테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지금은 너무나 시장세가 GTX의 포커스가 너무나 많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GTX에 따른 호재, 그런 심리들이 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는 곳은 왕십리역 신호선이죠.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정에서 이제 연결이 되면서 금정까지, 수원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인데, 이 노선 중에 왕십리역하고 인덕원역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러한 지역들의 호가들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역들이 개발이 될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호가가 많이 높아져 있고, 그리고 나와 있던 매물들을 감춘다는 거죠.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GTX에 따른 지금 뭐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세 변동률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하고 왕십리역 인근의 아파트 시세 변화예요. 이제 의왕시 포일동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역들은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하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같은 경우에 이제 푸르지오의 그 색감이라든가 그런 아파트의 입지가 아주 월등히 우수하다고는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입지가 좋고 향후에 주변에 재개발이나 또는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 이 인근의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판교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판교로 가는 그 공실된 공터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이제 개발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낙후되어 있던 곳들이 개발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고,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같은 경우에는 인덕원 역하고의 거리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이제 5억 선을 조금 넘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제 지인분도 여기 아파트 당첨되신 분이 있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 실거래가가 16억 3천만 원인데 최근 호가가 20억을 상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이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무시한다거나 깎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기대 심리들이 너무나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는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하고 미래하고의 가격을 봤을 때 GTX가 만약에 생기는 그 시점이 오면은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핵심적인 수도권의 거점 도시를 지나가기 때문에 파급력이 많이 클 겁니다. 하지만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착공이 지금 안 돼 있고 착공이 된 후에 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들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아파트들이 노후화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아파트들 그리고 주변 지역에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있다면 가격의 조정을 일부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어요. 물론 입지가 의왕시 포율동이나 경기도 안양의 그 관양동 굉장히 살기가 좋습니다. 예, 경기도 안양시 그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의왕시 그 엘센트로 같은 경우에도 천이 흐르고 주변에 이제 노후화된 그런 빌라들이 재개발이 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그 입지로 거듭날 곳이긴 해요. 그리고 성동구의 행랑동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가격 상승률이 많이 오르고 있죠.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그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호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내가 무리를 해서 이런 아파트들을 빨리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너무나 무리를 해서 이런 주택들을 매입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입지가 아주 핵심적으로 우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봤을 때 조금 한 발 뒤에서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이 아파트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지금 언론 매체에서 GTX에 대한 포커싱을 하면서 이런 주택들의 가격들이 너무 큰 폭으로 튀어오르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주택들을 만약에 내가 매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선택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지금 GTX에 쏠리는 관심들이 너무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대 이생이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GTX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 최근에 동탄역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런 오피스텔이 뭐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책정이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GTX의 호재를 반영한 아파트의 분양가 책정들이 높게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호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치더라도 너무 무리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자금을 쓰는 데는 저는 이제 찬성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역발상 전략에서 보게 된다면 안산 같은 경우에 이제 실망 매물들이 나온다고 하죠. 상록수역 인근의 아파트에선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실망 매물들이 어떻게 보면은 매입을 하기에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염없이 오르는 GTX의 그 정차역에 따른 그런 기대의 상승에 따른 높은 가격을 주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부 실망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이런 아파트가 내 집 마련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GTX의 얘기가 나왔던 그런 정차역들 추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정차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또 역발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지역들에만 너무 집중해서 보는 것보다는 반대로 역발상 전략으로 생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주택들이 있다면 그런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생활 기반이 되신다면은 그런 지역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GTX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 신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GTX가 이렇게 GTX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빨리 올라타야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면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너무나 급등하는 시장 그리고 너무나 그 원칙 이상의 가격 폭등 이런 것들은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조심스럽게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GTX에 따른 제 생각을 공유해 봤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GTX가 정차하는 인근에 역사가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은 직간접적인 수혜를 보면서 오르게 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착공이 되고 그리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완공이 되고 하면서 이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될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그런 호가들을 보면서 너무 무리해서 여러분들께서
심리에 너무나 이끌려가지고 가는 것은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 외적으로 충분히 저평가돼 있는 지역들을 선점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GTX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해 봤고요. 이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